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플라톤. 사람을 만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멀어질 것이고 인생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남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데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단점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다니나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을 알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크게 문제가 되어 불편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당신이 누군가의 단점을 드러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단점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나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단점에 대해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말하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단점을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른 단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절대 친해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단점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특히 뒤에서 남을 헐뜯는 일은 정말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비밀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말한 남의 험담은 언젠가는 모두가 알고 있게 될 겁니다. 차라리 면전에 대고 대놓고 욕하는 게 낫습니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가 남을 험담하더라도 동의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왜 남을 욕하냐고 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너 왜 다른 사람을 욕해? 너 인성 쓰레기야. 하면서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한다면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한다면 내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발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해 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당신도 더불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마라. 라떼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1위가 라떼는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했던 일이나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이 지혜롭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현명함을 내 입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려 더 아는 척하고 더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나 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조언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나의 지혜를 스스로 뽐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을 늘어놓아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맥 자랑, 자식 자랑, 시부모 자랑 등등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자랑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조카가 이번에 의대에 붙었다는 둥,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명품 가방을 사주셨다는 둥. 특히 자식 자랑 같은 경우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계속해서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 좋겠다, 잘 됐다 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밥맛 없다,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경험을 과하게 부풀려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있었던 일로 자랑을 하다가 점점 거짓말을 더해 과하게 부풀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자기 자랑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과한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쪽팔린 것보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서 창피당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럽지 않나요? 특히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낮춘다고 해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상처 주면서 채우는 자신감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나 보이면 그 사람처럼 잘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노력하는 건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다고 해서 상대의 못난 점을 부각시키지 마세요. 정말 취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모습이 부러웠나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나요? 과하게 자기 자랑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흉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런 눈으로 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더 유치해 보입니다. 지나치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나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느끼실 겁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할수록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면, 이것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싼 데 갔다고 너 돈 많냐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좋은 데를 자기랑 같이 안 가고 왜 혼자만 갔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의연할 수 있나요? 이런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더 이상 맛집 탐방하던 취미가 즐겁지 않게 됩니다. 또 나의 사생활에 대해 과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에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자기가 어떤 지역을 갈 건데 어디가 맛있는 곳인지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하면 자신과 같이 가자고 강압적으로 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이 내 사생활은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원치 않은 사생활 공개로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공개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일반인인데 굳이 내 스스로 나의 사생활을 떠벌려서 불편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내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서로의 전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친밀감이 생기게 될지라도 점점 부담이 되고 서먹해지다가 인연이 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안정감과 평화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적정한 선을 정하고 그 선만큼만 나의 생활을 공유하세요.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마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공유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허점이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들과 허물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의 허물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유부녀들은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하거나 시댁과 남편 흉을 보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을 겪기 때문에 깊은 공감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고향 친구가 아니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나의 약점을 과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약점을 다 알려주게 되면 내 약점을 빌미로 잡아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나와 사이가 멀어진다면 나의 약점을 핑계 삼아 내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과하게 낮추면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의 단점과 약점 같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껴줄까요? 외모에 대한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못생겨 보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코 모양이 삐뚤어진 게 자신의 단점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 볼 때마다 코가 비뚤어진 것만 눈에 보이곤 합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들이 더 심하게 부각됩니다.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신세 한탄과 같은 불평불만은 다릅니다. 남편과의 문제, 시댁과의 문제도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기와 같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약점을 공유한 사람과 인연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내 약점을 떠벌리지 않을 거란 100%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단점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적당한 솔직함은 좋지만 굳이 내가 먼저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깎아내릴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 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약점을 듣는 이들이 전부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허물없이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해도 내가 얘보단 낫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으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내 입으로 내뱉지 마세요.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내 귀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최면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절대 몰랐을 것들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확실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약점을 굳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라. 한 예로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떠벌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본인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미 변호사가 된 것처럼 칭송하고 치켜세워졌고 그 사람 또한 마치 자기가 변호사가 된 듯이 으쓱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몇 년, 또 다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치켜세워줬던 주변인들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냥 혼자 묵묵히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뒤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이룬다 하더라도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결과를 떠나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면서 귀찮게 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목표를 말할 때 은연중에 실제 목표보다 더 과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추앙할 만한 목표를 말하고 그 목표를 세운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플라톤은 사람들이 주는 환호성과 박수를 얻기 위해서 과한 목표를 말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게 목표를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공유해버리면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목표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5가지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내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나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고, 나의 약점은 비밀로 해야 하며,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전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입은 쉬고 두 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추임새를 넣으면서 공감과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맞장구를 치면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감정 없이 그래, 맞아. 성의 없이 추임새를 넣는 것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해 준다고 내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조언이나 충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온전히 공감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